지난밤 산청과 합천 지역에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의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와 함께 낙뢰까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시군을 둘러보는 광역시티 투어가 폐지됐습니다. 지역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경상남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마른 멸치 경매 가격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판매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밤 산청과 합천 지역에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의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와 함께 낙뢰까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산청 황매산 주차장 화장실이 뼈대만 남기고 모두 불탔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쯤. 폭우와 함께 낙뢰가 떨어질 때였습니다. 주차장 바로 아래 식당의 전기 계량기도 타버렸습니다. 전원주택 지난 사람들 높은 지역으로 다 나갔어. 놀래고 무섭고 이런 일이 처음인 게 난 너무 놀랬어. 지난밤 CCTV에 촬영된 황매산 아래 한 초등학교입니다. 번개가 주기적으로 번쩍거립니다. 산청과 합천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한두 시간가량 지속돼 전기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한 게릴라성 폭우도 쏟아졌습니다. 합천가에 100.5mm, 합천읍 95, 산청읍에는 85.5mm의 비가 서너 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특히 합천 가회에는 어젯밤 11시 때 50.5mm의 폭우가 내렸고 시간당 38.5mm의 장대비가 내린 합천읍에선 공사 중인 하수도가 범람하고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앞으로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더욱 강하고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경남 내륙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 밤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시군들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 시군을 둘러보는 광역시티 투어는 폐지됐고 경상남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 시티 투어 버스가 차고지에 서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릴 금요일인데도 시티 투어 신청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예약된 건 겨우 6일. 2억 원이 넘는 대형 버스에 월세만 내고 있으니 시티 투어 대행사는 답답할 지경입니다. 매일 보조금 받는 것이 아니고 하든 운행할 때만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사천시는 서부 경남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시티 투어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들어 예산을 5천만 원으로 크게 늘렸지만 결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4월엔 14차례, 5월엔 8차례, 6월엔 단 4차례만 운행했습니다. 특히 사천에서 출발해 진주와 하동, 남해 등 인근 시군의 관광지까지 둘러보는 광역 코스를 올해부터 없앤 뒤 이용객은 더욱 줄었습니다. 다 시군에서 남해도 그렇고 하동에는 또 강력 코스가 없어요. 자기들 그만하지. 그리고 굳이 우리 사천만 왜 강력 코스를 하느냐고 작년 연말에 시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경상남도에 예산 요청도 해보고 도내 시군들을 중부권, 서부권 등으로 묶어 광역시티 투어 운영을 해보자고 건의도 했지만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시군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이를 조율할 경상남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한 지자체만 보고 멀리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얼마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평하게 또 이 사업을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전남의 지자체를 포함한 광역시티 투어로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도내 주요 경찰서에 신임 서장들이 취임했습니다. 진주경찰서장에는 김정환 경남경찰청 청문감사 담당관이, 사천경찰서장엔 정창영 경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 남해경찰서장엔 김동욱 울산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이, 합천경찰서장엔 김원영 부산경찰청 정보화 장비과장이 자리를 옮겨 부임했습니다. 진주 지역의 검정날개 버섯파리가 창궐해 시민 불편이 커지자 진주시가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습니다.
진주시는 이달 초부터 남강변과 물풀이 자라는 수변 지역에 검정날개 버섯파리가 급증하자 출몰지를 중심으로 드론 등을 동원해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정날개 버섯파리는 지난 1997년 일본에서 유입된 외래종 농업 해충으로 최근 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급격하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한 업체의 경우 직원들한테 화장실 갈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화장실 안에 머문 시간까지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보고하는 게 수치스러워 소변을 참다가 방광염에 걸린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이 관리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급해서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간다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회사가 지난달부터 직원들에게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성 직원들은 남성 관리자에게 화장실 출입을 보고하는 게 수치스러워 생리 현상을 참다 보니 급성 방광염에 걸렸다고 하소연합니다. 나 뜨겁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냥 나오면 머리 푹 숙이고 자기자기 떼어가기 바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관리자들은 화장실 이용 횟수는 물론 한 번 화장실에 가면 얼마나 머무는지 시간까지 재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없는 과목같이 일만 하게끔 만들라고 자기네들은 손 놓고 3, 4, 5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눈을 우리는 주시하는 거예요. 사측은 근무지 이탈 사례가 빈번해 단속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거에 대한 보고가 아니고 근무지 이탈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화장실 가는 보고로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 회사는 또 직원들이 병원에 간다며 연차를 신청하면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가는지 보고서처럼 써내도록 했고 휴식 시간이 10분인데 7분만 되면 종을 쳐 자리에 앉도록 유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사측은 지난 5일 화장실 보고 규정을 철회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차는 제한한 적이 없고 종을 친 것도 휴식 시간이 끝날 거란 걸 알려주는 차원이었다며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마른 멸치 경매 가격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판매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른 멸치 경매가 한창입니다. 1.5kg 한 상자의 낙찰가가 4,000원을 넘지 못합니다. 지난 1일부터 멸치조업이 시작됐지만 가격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6일 동안 진행된 멸치 1.5kg 한 상자의 평균 낙찰가는 3,466원. 지난해 같은 기간 6,909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재고 물량이 쌓여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대 멸치가 많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제대로 그 물건을 사서 위판이 안 되니까 경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서 손해 갈 정도로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마른 멸치 경매가는 반토막 났지만 소비자 판매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4,000원대에 경매됐던 마른 멸치 한 상자가 15,000원에서 2만 원 선에 팔리고 있습니다. 조업에 나서지 않았던 지난달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지나했죠.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만 원에 나왔으면 우리가 만 원에 팔 수는 없어요. 경매 가격이 떨어지면 어민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반면 중도매인들은 싼 값에 사들여 시장에 내놓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어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8회 경상남도 장애인 래프팅 대회가 오늘 산청 경호강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의지와 도전 정신을 북돋우기 위해 경남 지체장애인협회와 산청 청년회의소가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여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 진주 본사 사옥에서 동방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2021년까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2,969억 원을 투자해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임금 격차 해소에 나서게 됩니다. 중앙관세분석소에 정윤성 신임 소장이 취임했습니다. 정윤성 신임 소장은 국제 분석 업무와 원산지 확인 분석 등 업무 영역이 확대된 만큼 무결점 분석 행정을 구현해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물품의 규격과 성질 등을 정밀 분석해 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적정 과세 가격 결정으로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전어 금어기를 오늘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어 금어기가 해제돼 오는 24일 사천에서 삼천포항 전어 축제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도내 남해안 곳곳에서 전어 축제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편 전어는 산란기인 5월에서 7월 사이에 연안에 떼를 지어 몰려와 알을 낳습니다. 제5회 하동 섬진강 제첩축제가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황금 제첩을 잡아라와 전통 방식의 섬진강 제첩잡이 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놀거리, 체험거리들로 진행됩니다. 아라가야 최고 지도자 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함안 마리산 고분군 45호분에서 동물 모양 뿔잔의 머리 부분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목관묘 무덤 바닥에서 출토된 유물을 접합한 결과 뿔과 송곳니가 없는 암컷 사슴류로 추정되는 토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굴에서 뿔잔과 함께 기존 집 모양 토기보다 큰 형태의 집 모양 토기 한 점도 수습돼 현재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22년 시행을 앞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고교 학점제 모델 학교를 조성합니다. 도교육청은 대학교 수업과 유사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수강 신청 결과에 따라 강의가 없는 공강 시간이 발생할 수 있고 수업에 따라 학생들이 몰리거나 적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모델 학교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 공모를 통해 고교 학점제 모델 학교 2곳가량을 선정하고 6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새학기 전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편찬하는 경상남도사를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합니다. 도는 지난 5월 도사 원고를 공개하고 도사 편집 마지막 단계인 감수 절차를 위한 책임감수위원을 선정해 임명이나 연도 등 오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감수위원들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분야별 감수를 총괄하며 오는 12월에 10권 분량의 도사를 재편찬합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시도대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긴급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경남대표회장인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